네, 안녕하세요. 최신 경영을 제대로 저격하는 릭스 아이아츠입니다. 오늘 토픽은 캠브리지 9에 있는 리딩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캠브리지 9 부분이 사실 파스트 exam 페이퍼로서 IELTS 문제와 제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캠브리지를 조금 풀면서 말 그대로 수학의 정석처럼 풀고 그다음에 스킬을 배워보면서 제가 응용 문제까지 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시청하시고 IELTS 부분을 많이 늘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오늘은 짧게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리딩에 관련한 스킬을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토픽은 캠브리지 9의 테스트 4 토픽이고 87페이지 패시지 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브리지 있으신 분들은 같이 펴주셔서 단어의 부분에 유의성을 띠는 것들,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중요 요소적인 표현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빨리 필기하시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Life and Work of Mercury 토픽이에요. 그래서 삶과 그다음에 일에 대한 Mercury 토픽인데요. 저랑 문제 분석부터 해볼게요. 일단 1번에서 6번까지 문제가요. 이렇게 돼 있네요. 바로 True, False, Not Given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크게 패시지 1에서는 두 유형으로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따라해 보실까요? 네, completion. 네, completion이라는 문제고요. 바로 빈칸 넣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빈칸 넣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실제로 IELTS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어휘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독해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차근차근 제 영상을 보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이 문제가 이렇게 풀렸는지 정확히 짚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문제만 몇 개만 한번 간추려서 빨리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 그러면 무조건 뭘 많이 기억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숫자, 혹은 대문자로 된 사람 이름 등등, 혹은 고유 명사, 알파벳이 대문자인 걸 먼저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먼저 9번 눈에 제일 띕니다. 그래서 먼저 지문을 보는 게 아니라요. 항상 문제부터 보는 게 여기에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1911년도 찾았고요. 두 번째는 1930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피에리 큐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 앤 아이린 큐리가요. X radiography 이런 것들은 대문자이기 때문에 눈에 훨씬 더 잘 띕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찾아주고 그 안에 들어갈 어떤 품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거예요. 위로 올라가 볼까요? 그럼 먼저 뭐부터 찾냐? 9번에 1911과요. X radiography와 그 다음 1930을 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눈에 빨리 보이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눈에 스키밍이 돼서 잘 보이거든요. 스키밍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리딩을 하는데요. 되게 fast 혹은 quickly 하는 과정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빈칸 완성 문제를 풀다 보면요. 리딩 문제를 푸실 때는 절대적으로 스키밍 스킬이 아주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스키밍 스킬은 바로 reading fast다. 얼마나 빨리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낙하하고 낙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1911이 여기에 존재를 해요. 절대 문제를 먼저 보지 않는다. 지문을 보지 않는다. 문제부터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930도 한번 보시겠어요? 1930 여기에 존재하죠. 그러면 1930은 12번에 이렇게 써 놓으시는 거예요. 항상 이 습관이 돼 주셔야지 문제를 찾는데 훨씬 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여기도 존재를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X 라디오그래피도 빨리 찾아 주셔야 되거든요. X 라디오그래피는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9번, 10번, 11번은요. 다 어디에 존재하느냐? 여기에 다 뭉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더 위쪽이나 앞문단 쪽에서 보는 거는 되게 큰 오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런 컴플리션 문제들은 키워드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간을 줄이고 더 쓰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도 한번 가보자. 두 번째는 안에 들어갈 품사들이에요. 품사 같은 경우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명사 위주로 아마 찾게 될 거고요. 오늘 문제는 거의 다 명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좌우측 유의어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좌우측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보면
9번 문제부터 제가 좀 이따 풀 텐데요. 지금 9번에 우측 단어는 없고요. 오직 뭐부터 있어요? 좌측 단어만 있죠. 이 element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먼저 보셔야 돼요. element라는 뜻은 바로 요소라는 뜻이 있어요. 이 요소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만들 때 필요한 부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화학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reason이라는 표현도 쓰이는데요. 오늘은 머리큐리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과학자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뭐를 찾아달라? 화학 물질이라는 것을 찾아달라. 화학물질 비슷하게 생긴 거 만약 시간이 없으면 무조건 갖다가 골라서 넣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럼 저랑 같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같이 위로 올라가서 1911에서 스킬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화학 물질과 비슷하게 보이는 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당연히 이 주위에서 찾으셔야겠죠. 자, she was awarded라고 얘기했어요. 노벨 프라이즈를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chemistry, 화학 때문에. for the isolation이라는 단어는 바로 어떤 분리를 의미를 하는데요. pure form of 뭐를? radium. 여러분, 9번 답은요. 그냥 정확하게 답이 바로 뭐다? radium이라는 거예요. radium. 이게 물질인데요. 저도 알 필요 없고 여러분도 알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화학 물질 라디움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확인 사살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머리 큐리가요. 바로 received recognition. 별표 치시고요. 저랑 같이 이거 paraphrasing을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따라해 보세요. receive recognition이라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recognition이라는 뜻은 바로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인식 혹은 인지라는 뜻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중들의 뭐를 말한 인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바로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높게 받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되게 유명하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She is recognized라고 보시면요 by the public. 바로 대중들로부터 인정받다라는 표현인데 그러한 뉘앙스를 갖는 유의성을 띠는 paraphrasing 단어로 나왔어요. 바로 뭐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she was awarded the Nobel Prize라고 나왔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receive recognition이라는 것은 바로 be awarded 그 다음에 뭐라고 썼는지 봅시다. The Nobel Prize라고 나와 있네요. The Nobel 같이 한번 써볼게요. Nobel Prize.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 be awarded라는 단어가 뭐의 유의성을 띠는 단어나 다름이 없다. 야, 나 상 받았어. 그러면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receive recognition. 아, 나 인정받았어. 대중들로부터 인정받았어. 이런 뜻으로 쓰인 거죠. 바로 뭐에 대해서? radium의 그 pure form, 순수한 결정체를요, 분리하는데 있어서. isolation이라는 것은 여기서 분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9번 문제는 이런 형태로 풀리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그냥 어떻게 푼다? element는 그냥 화학 물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화학 물질과 관련된 단어 넣고 1911과 관련해서 푸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스킬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내가 틀렸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자, 10번 문제는 X-radiography를 먼저 찾아주셔야 되고 which was used as a medical technique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for라는 건데요. 그 다음에 그 좌우에 있는 단어들이 중요하죠. 일단 우측에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medical technique이라는 단어가 아주 포인트죠. medical이라는 것은 결국은 의학적 기술을 의미를 하는데요. 바로 의학적 기술들이 어떻게 됐다? 응용이 됐다고 하네요. 뭐로? 바로 X radiography에 그 기술들은 for 별표 치시고요. 우리 이거 고등학교 때 아마 다 배우셨을 거예요. 보통 for가 나오면은 무슨 뜻으로 많이 쓰입니까? 네, 바로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러면 여기 뒤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상이라는 표현이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라는 표현은 뭐냐? 바로 여기에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 기술이 사람을 위해서 응용이 됐대요. 그럼 이런 for가 나오는 경우는요. 크게 뭐가 나온다? 직업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큽니다. 그러면 이 메디컬 테크닉이
어디 직업에 응용됐는지 엑스라디오그래피를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디서부터 읽으시면 좋냐면요. 여기서부터 읽으시고 숫자가 아니라 이 엑스라디오그래피에 집중을 하시면서 메디컬과 관련된 표현 그리고 직업만 찾아주시면 되게 쉽게 풀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ncluding the mobile units which came to be known as Little Curies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가 포인트네요. For the treatment of wounded soldiers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번 별표 치시고요. 저랑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treatment 따라해 보실까요? 바로 treatment라고 얘기를 해요. treatment라는 단어는 바로 치료라는 단어고요. 같이 한번 써보세요. of wounded soldiers라고 하네요. of wounded soldier. 여기서 직업 지금 눈치채셨어요? soldier라는 단어는 바로 직업적 표현이죠. 누굽니까? 바로 군인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왔었을 때 누구를 위한 medical 테크닉이 유의해야 됐나? 지금 여기서 얘기해야 된 게 지금 유의성을 띠는 건 medical 바로 뭡니까? 테크닉 이 사용이 된 거죠. 누구를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soldiers를 위해서. 그러면 도대체 이 medical technique와 관련된 표현이 뭐가 있냐? 별표 치시고 treatment라는 단어가 있죠. treatment라는 단어는 파랑색, 그리고 medical technique 파랑색.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병원의 의료 기술이요, 바로 이용이 될 수 있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바로 wounded soldiers. 그래서 wound라는 단어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슨 뜻이냐면 총이나 혹은 칼에 의한 군인들이 종종 발생하는 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표현이 있고 운동을 할 때도 부상을 당하시잖아요. 보통 injury라고 얘기를 하죠.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이 가깝게 쓰는 표현은 운동 등에 의한 부상, 그러면 바로 뭐다? injury. 이렇게 쓰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 한번 같이 더 볼까요? 네, treatment라는 단어예요. treatment라는 단어는 보통 IELTS 리딩 지문에서 리스닝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네, therapy 따라해보세요 한번. therapy 그 다음에 treatment 그리고 이거 외에 치료라는 뜻은요. 네, cure 뭐 또 healing 이런 뜻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 우리가 유의어라고 얘기를 해요. 유의어는 완전한 동의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유의성을 띠는 단어라서 그때그때마다 옮겨서 적을 수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 표현들이 알맞기도 하다가 어색하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자, 11번 좀 넘어가서요. 9번하고 10번이 어디 있는지 알았고 12번도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11번 찾아서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뭘 의미하느냐? material이 있는데요. for 무슨 포인트? both A and B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좌측에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Marie Curie가요, importance of collecting radioactive active material, 즉 한마디로 이런 방사능적인 물질들을 찾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대요. For 뭐를 위해서? research. 따라해보세요. research. research가 여기서 제일 키 포인트인데요. 같이 한번 별표 쳐놓고 따라서 보도록 할게요. 자, research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바로 연구라는 뜻으로 쓰이죠. 연구에 유의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많이 쓰이는 게 IELTS에선 investigation, 그 다음에 학문을 연구하는 study, 그 다음에 연구는요. 또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 보통 실험을 하죠. experiment라고도 하고요. 검사, 네, examination 등등의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아마 research를 찾으시면 훨씬 그 다음에 단어를 찾기가 쉬울 거예요. 같이 11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11번 문제를 보게 되면요. 어디 쪽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를 아마 할 가능성이 아주 클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찾아보시게 되면요. 이쪽 부분에서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난이도는 중 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볼까요? Outstanding achievement, 바로 성취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단어 별표 치세요. 조금 이따 저랑 알아볼게요. 따라해보세요. accumulate.
네, accumulate고요. 그 다음에 not only to treat illness, 그 다음에 but also to maintain an abundant supply for research. 이게 research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문법 구조가요. 이렇게 쓰인 거 보이세요? not only A, 그 다음에 but also 뭡니까? B라는 문법 구조예요.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찾기 시작했냐면 illness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바로 무슨 목적? research, 연구를 반드시 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제일 키포인트 단어는 아까 문제 보이세요, 여러분?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both A and B라는 문법으로 나온 거 아까 기억을 하시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both for A and B 문법이었잖아요.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11번 다시 써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문제가 both A and B로 나왔는데 이제 실제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요. 네, not only A but also B라는 문법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뭐로 변형이 되냐면 A as well as B 형태로도 바뀌어요. A뿐만 아니라 B 또한. A뿐만 아니라 B 또한. 그리고 both A and B.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리서치와 뭐냐 물어보았는데요. 위에서도 지금 계산이 딱 나와요. 리서치를 위해서도 모으고요. 그 다음에 뭐를 위해서도 몰라요? illness를 위해서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식을 대입했었을 때 문제를 풀어보면 바로 뭐 illness와 그 다음에 어떤 거? 바로 research를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바뀔 수 있죠. 하지만 문제에서는 not only illness but also research 혹은 illness as well as research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단어도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리딩의 근간은 단어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중요성을 알았다. collect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별표 치세요. 이거는 특히 7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 별표를 치셔야 돼요. 수집하다, 모으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보통 유의성을 띠는 단어가 이 단어로 많이 나오죠. 뭡니까? 바로 이 여자분은 큐리 부인님은 gather, 모으고 있었어요. 왜 모으고 있었냐? 중요성이 있었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보면 gather의 유의어가 하나 있죠. 따라해보세요. accumulate. 네, accumulate는 고득점 단어이기도 해요. 바로 뭡니까? 네, 축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서면적 표현이고 모으다, 축적하다, 수집하다 결국은 뭐가 다른가요? 결론적으로는 IELTS 리딩 문제에서 써서 그 의미가 맞게 떨어지면은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다 알고 계셔야지 IELTS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도 한번 볼까요? 1930년대고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파리즈가 있었고요. 디스커버리가 있대요. 디스커버리가 있었으면 당연히 발견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 요 사이를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어떤 물질을 찾아달래요. 근데 그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What was known as artificial radioactivity. 인공적인 이란 뜻이죠. 여러분은 AI 아시죠? Artificial intelligence. 많이 우리가 의존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artificial radioactivity로 잘 알려진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게 1930년도에 아마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그 부분을 찾아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위로 올라가서요. 여기 문제에서 한번 볼게요. 1930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radio activity 위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저는 찾았거든요. 일단 여기에 보면 희한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Discovery of neutron. 일단 1930은 찾았고요. By 제임스에 의해서 for the discovery in 1934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아까 포인트 됐던 단어 artificial radioactivity. 그래서 답은 잘 모르겠지만 뭡니까? 트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을 여기에 뉴트론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도 빨리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13번 같은 문제는요. 간단해요. 13번 맨 마지막에 위치했을 수밖에 없고요. 문단의 거의 끝. 그리고 이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단어가 별표예요. 13번. 12번 같은 경우는 스킬이 없었지만 13번은 따라해보세요. suffer from. 네, suffer from이라는 단어는 바로 고통받다죠.
어디 어디에 고통받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여요. 그러면 당연히 suffer from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질병이 나와야 되겠죠. 질병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간단합니다. 근데 질병의 단어를 모르면 또 못 풀겠죠. 그래서 저랑 같이 확인사살을 해서 문제를 가서 푸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요. 여기서 한번 같이 13번 찾아보도록 하죠. 병 있는 건 일단 찾아주시면 편해요. 그리고 제가 다음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을까요? 자, she died. 죽었어요. As a result of 뭐라고 하나요? 따라해보세요. leukemia라고 하네요. leukemia가 무슨 뜻이냐?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leukemia는 스펠링이 British는 보통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백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백혈병은 보통 어디에 많이 노출되면 질병에 걸리는지 아세요? 바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radi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큐리뷰인이요. 뭐 때문에 바로 was exposed to 어디에 노출됐다? radiation이라고 하네요. radiation은 바로 방사능 물질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방사능에 노출돼서요. 바로 뭐에 고통을 받았다? 루키미아의 고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 결국은 죽었다고 하네요. caused by exposure to radiation. 명사 형태로는 어떻게 쓴 거예요? 바로 radiation에 노출된 것이 유발하여서 루케미아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루키미아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루키미아는 사실 리딩 문제에서도 많이는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질병과 관련된 단어 몇 개만 써드릴게요. disease인데요. 질병이라고 써놓고요. 뭐가 있을까요? 질병.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현대인. 따라해보세요. diabetes. 바로 당뇨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보통 adult disease가 많이 나오기도 해요. 바로 성인병. 만병의 근원이죠. 바로 뭐가 있습니까? obesity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비만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암도 있습니다. 바로 cancer라고도 하죠. cancer. 그래서 이런 병들도 다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당연히 9번까지는 이제 문제를 풀었지만 7, 8번이 어디 위에 있을까요? 당연히 7, 8번은 위쪽에 위치해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True, False, Not Given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캠브리지 9으로 준비하셔서 풀면 훨씬 더 좋고요. 아니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어프로치 방법을 저랑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신 경향을 저격하는 릭사이언스였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